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후 재정 보고서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단순한 복지 정보가 아닌 여러분의 매달 수십만 원, 평생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취소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대한 긴급 경고입니다. 여러분, 기초연금 65세가 되면 정부가 알아서 주는 용돈이라고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통장, 부동산, 자동차까지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금융잔고가 기준을 넘거나 특정 종류의 실수를 단 한 번이라도 했다면 통지서 한 장 없이 조용히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돈은 딸이 잠시 맡긴 돈인데요. 혹은 오래된 보험 해지에서 받은 건데 써버린 돈인데요. 와 같은 설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소득 인정액이라는 단 하나의 잣대로 계산되며 이 잣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탈락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심층 보고서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정확한 탈락 기준, 대부분이 모르는 재산 관리의 5가지 치명적인 함정, 그리고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한 7단계 실전 전략까지 최고급 정보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파트 1 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 마법의 숫자를 이해하라. 기초연금 수급자를 결정하는 마법의 숫자, 즉 2025년 선정 기준액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1. 새로워진 기준과 최대 연금액. 최대 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2,5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월 소득 인정액 기준인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 364만 8천 원 이하입니다. 이 기준액은 작년보다 상향되어 더 많은 분이 신청 기회를 얻었지만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탈락이라는 냉혹한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2. 소득 인정액의 두 얼굴 근로소득의 비밀.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으로 나뉩니다. 특히 근로소득을 조심해야 합니다. 2025년에는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되어 월 112만 원을 기본 공제해 줍니다. 이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이라면 약 131만 6천 원만 소득으로 계산되어 월급이 높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1.3. 재산의 함정집과 통장의 소득 환산. 대부분은 일하지 않아도 재산이 많아 탈락합니다. 금융재산예금, 적금 등 2천만 원을 기본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연 4% 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예금 1억 원은 약 26만 6천 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일반 재산 부동산, 전세금 지역별 기본 재산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연 4%를 적용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전세금도 재산으로 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전부 합산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소득이 없어도 배우자가 기준을 넘으면 부부 모두 탈락합니다. 파트 2 기초연금을 한 방에 날리는 5가지 치명적인 실수. 지금부터는 수많은 어르신이 억울하게 탈락하는 5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분석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재산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실수 1. 자녀 명의를 빌린 편의적 자산 이동. 자녀 통장에 돈을 잠깐 맡기거나 아들 이름으로 적금을 들었다가 본인이 찾아 쓰는 행위는 명의가 아닌 실제 사용권을 따져서 증여로 간주하고
부모의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돈거래는 투명하게 기록하고 가능하면 자녀 통장 관리에 직접 개입하지 마십시오. 실수 2.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 자동차 보유.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는 배기량과 무관하게 고급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 차량 가액 전액이 재산으로 잡혀 소득 인정액이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차량은 한 대 가액 4천만 원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실수 3. 노후 대비용 보험 해약 환급금 수령. 오래된 저축성 보험을 해약해서 수천만 원의 환급금을 통장에 넣어두는 경우 이 환급금은 일시적인 거액의 금융재산으로 잡혀 소득 인정액 기준을 즉시 초과시켜 탈락으로 이어집니다. 해약 전에 반드시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 확인하고 금액이 크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실수 4. 사업자 등록만 유지한 유령소득. 실제 사업은 안 하지만 예전에 하던 사업의 사업자 등록만 그대로 남겨둔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추정소득을 자동으로 산정하여 실제 수입이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간주해 탈락시킵니다. 사업을 하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실수 5. 대도시 집 팔고 남는 현금 보유. 대도시의 비싼 집을 팔아 중소도시로 이사하거나 전세로 옮긴 후 남는 돈 23억 원을 금융재산으로 보유하는 경우 부동산보다 현금은 금융재산으로 분류되어 공제 혜택이 적습니다.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행위가 오히려 소득 인정액을 급증시켜 연금 탈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금 보유는 최소화하고 재산의 성격을 소득 인정액 산정에서 유리한 형태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파트 3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지키는 7단계 실전 전략.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하고 더 나아가 노후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7단계의 구체적인 실전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전략 1. 재산 생활비 통장을 분리하고 흔적을 남겨라. 단순 저축이 아닌 생활 목적 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모든 예금을 하나의 통장에 두지 마십시오. 예금을 23개로 쪼개 생활비 통장, 공과금 자동 이체 통장 등으로 용도를 분리합니다. 단순히 통장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과금이나 식비 등으로 꾸준히 지출된 입출금 내역의 흔적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략 2. 주거 전세 보증금이 높다면 월세 전환을 고려하라. 전세금은 재산으로 잡혀 소득으로 환산되지만 월세 지출은 공제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고액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줄이고 월세로 전환하는 구조를 고려하십시오.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사람이 형편이 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형식적인 계약이 아닌 실제 임대차 계약서와 계좌 이체 기록이 필수입니다. 전략 3. 부동산 주택 처분 시 부채 공제 한도를 확인하라. 만약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임대 보증금 전 세금을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시가 표준액의 50%까지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임대차 계약은 부채로 공제받을 수 없지만 재산 구조를 변경하기 전에 이 부채 공제 한도를 따져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략 4. 복지 다른 혜택을 활용하여 기초연금 감액을 방지하라. 노인 일자리 사업 활동비는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아 기초연금과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통한 돌봄 서비스 지원 역시 소득 인정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으로 충족되지 않는 생활비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복지 혜택으로 채우는 복합수급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전략 5. 금융상품별 소득 반영 시점을 파악하라.
이자 소득은 이자가 발생한 달의 다음해 4월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배당 소득 역시 소득 발생 시점이 중요합니다. 금융상품의 이자 배당 지급 형태를 고려하여 가입하고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는 상품 만기, 적금 등은 소득 인정액에 치명적이므로 소액의 이자 배당이 발생하는 상품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전략 6. 행정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신청하라. 현재는 탈락했지만 미래에 자격이 될 수 있는 분을 관리해주는 제도입니다. 한번 신청 후 탈락했더라도 재산이 줄어들거나 기준이 완화되면 자동으로 조사 후 제한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하지 않고 일단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략 7. 전문 재산 구조가 애매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라. 예금, 전세, 작은 임대 수입 등이 복잡하게 얽혀 소득 인정액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나 지자체의 무료 복지 세무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십시오.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면 재산 구조를 연금 수급에 유리하게 전환할 틈이 보입니다. 상담만으로는 불이익이 전혀 없으니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리는 것이 수천만 원을 지키는 길입니다. 마무리 당신이 몰랐던 3가지 추가 노후 금액. 기초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노후 생활비 3가지 금액을 추가로 알려드리며 마칩니다. 추가 금액 1. 내 집을 연금으로 주택연금. 집을 담보로 맡기고 집에서 쫓겨나지 않으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이 기준이며 주택연금 수령액은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계산에 유리하게 반영되어 중복수급에 유리합니다. 추가 금액이 논밭도 현금으로 농지연금. 가진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만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 5년 이상 영농 경력이 기준이며 놀리는 농지가 기초연금 탈락 사유가 될 바에야 농지연금으로 전환하여 매달 생활비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추가 금액 3. 병원비 폭탄 방지 기초생활수급. 소득 재산 기준을 만족하면 의료비, 주거비, 생계비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특히 의료급여 1종 자격을 얻으면 병원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최근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자녀가 있어도 수급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일에 귀찮음이나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재산 구조를 점검하고 신청만이 유일한 정답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빛나는 노후를 응원하며 다음 노후 재정 보고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